안녕하세요. 행촌 부동산 경매 연구소입니다. 행촌 부동산 경매 연구소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념으로 유튜브 무료 방송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음, 여기를 보시면은 유튜브 경매 무료 강의 교재는 명심보감 365라고 해서 어, 제가 구글 문서로 이렇게 리스트화 시킨 건데요. 이 구글 문서는 구글 그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매 명심보감 요 주제별로 365개를 채워 나간다는 의미로 365라고 했는데요. 이 파랗게 밑줄 친 부분은 이제 이미 이제 내용을 만들어서 어, 링크를 걸어 놓은 거고요. 요 까만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걸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걸 하나 보시자면은 이렇게 구글 문서를 열 때 이걸 클릭을 하고 바로 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구글 문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명심보감 이제 제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이루어졌고 요거에 대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제를 삼아서 한 번 강의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것을 탐구하는 겁니다. 음, 그 경매연구소는 홈페이지가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매 명심보감 365라고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무료로 경매 명심보감에 관한 모든 내용을 여기다가 올려 놓을 겁니다. 어, 여기 회원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 이것을 누구나 볼 수가 있게 했습니다. 요 강의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실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 참석을 못하면은 녹화 방송을 들으셔도 되고요. 일단 일주일에 그 1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상황을 봐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뭐 월수금이라든지 화목토라든지 그런 식으로 늘리는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주소는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경매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릴 예정인데 구독을 하시면은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특징은 아까도 보셨듯이 한 가지 논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논점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로, 무체계하게 한 가지 논점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걸 리스트화 시킬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체계가 없이는, 그냥 무작위한 이런 내용을 따라만 가다 보면은 매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사전 학습으로 경매 체계에 관한 그 골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소한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어, 명심보강 강의를 들으시면은 어,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갖고 들으시면은 좋은 효과가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경매에 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겁니다. 이 명심보감 내용은요. 그래서 뭐 초보는 아주 초보분은 체계도 잘 없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은, 뭐, 훨씬 그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고, 고수분들까지도, 이것을 정리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음, 이제 이미 작성된 그 명심보감 내용도 좀 더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 구글 문서는 매우 그 업데이트할 때 이것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매우 편리합니다. 일일이 제가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제 명심보감을 수정하거나 뭐 보충하거나 할 때,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명심보감 그 구글 문서가 1, 2초 간격으로 텀을 두면서 똑같이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에 굉장히 유용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또 명심보감 수업을 하면서 질문이 있으면은 행천경매연구소 홈페이지 질의 코너에 올려주시면은 좋은 질의는 동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의 일정과 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주 토요일이면은 언제냐면은 첫 시간이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요 3월 4일 첫 시간 하기 전에 사전 학습으로 경매 체계에 대해서 경매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학습 방법을 위해서 사전 학습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저는 이제 그 경매 학습의 체계를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세 덩어리로.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절차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경매뿐만 아니라 일단 대부분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만 다르고 목적은 다 같습니다. 매매하고. 근데 여기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는 숙명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소한 분쟁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어떤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에서는 이 없는 부분인데 경매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매나 경매나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누리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수익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나 경매나 이것은 똑같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것인가. 그래서 수입 마이너스 비용해서 수익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분석하는 것도 경매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투자 보고서 작성 그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를 활용해서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검증이 다 끝나면은 이런 표를 만들어서 투자 가능한지 뭐 이런 것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덩어리의 경매 학습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첫째, 부동산 소유권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매매하고 보통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매매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해서 나중에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경매는 매도인의 자유의지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부동산 경매 절차는 집행 절차의 일종인데, 집행 절차는 돈 집행과 안 돈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이 돈 집행이고, 그 밖에 돈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안 돈 집행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돈 집행의 전형적인 거고, 돈 집행은 공통적으로 이 압류, 환가, 배당이라는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묶어놓고 어떤 그 매각 부동산을 묶어놓고, 그리고 이것을 현금화 시킨다는 거죠. 누가 이제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각대금 내면은 이제 채권자들한테 빚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돈 집행은 반드시 압류, 환가, 배당을 거쳐서 간다. 그러니까 압류 단계에서 한번 보자면은 돈 집행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부동산에 대하여 뭐 강제경매 또 임의경매를 해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일정한 요건이 성립이 되면은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 결정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등기소로 촉탁을 하고, 등기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환가를 해야 되는데, 환가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경매 입찰가 기재할 때 그 기준가, 최저 매각가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매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매각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가를 위해서 이제 준비 절차가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배당 요구 정지 결정은 배당하는 사람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차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감정평가 명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 매각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 32평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것을 최저 매각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 일반적으로 경매를 주관하는 최고의 전결권자는 사법보좌관입니다. 근데 이 사법보좌관이 맨날 그 시세 물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매각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을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 감정평가 가격이 통상 이것을 최저 매각가로 정할 수도 있는데, 100%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사법보좌관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70%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집행관 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집행관 조사 명령의 중요한 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매각 물건이 존재하고 있느냐,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압류가 됐어도 이것을 취하하라고 보정을 내고, 취하를 안 하면은 나중에 취소 결정으로 이제 경매 진행을 못하도록 이제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집행관이 해야 될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은 매각 물건의 점유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정평가, 집행관, 배당 요구 종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이제 사법보좌관이 만든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법원의 권리분석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우리가 권리분석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 파악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환가 절차로 넘어가는데, 매각기일이라는 걸 지정하게 되죠. 이 매각기일에는 누가 가게 됩니까? 우리 같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각기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투명 그 상자에 입찰서를 집어넣고 동일 사건 속에서 여러 명이 입찰을 할 때 최고가를 쓰는 사람 1등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이것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면 7일 후에 매각 결정기일이 정해지는데, 매각 결정기일에서는 통상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죠. 물론 이제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매각 불허가 결정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일 후에는 이제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이 매각 결정 기일과 확정일 사이에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라든지 또는 즉시 항고, 매각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라든지 이런 어떤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날로부터 대금 지급 기한 한 달 정도 사이에 대금을 내면은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겹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경매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 이후 중도금, 잔금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때 그 등기 시점은 접수일로 보는 거죠. 등기소의 등기 접수일. 그런데 경매는 대금 납부를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취득, 대금 납부할 때 소유권 취득으로 봅니다. 이거 다르죠.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말소 촉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됐다고 이 시점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대금 납부 시점에서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등기도 없이도. 이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하면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그리고 배당기일 한 3일 전에 배당표를 비치를 하게 되는데 채권자나 채무자들이 이것을 보고 배당에 문제가 있으면 배당이의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통상 구두로 하는데 7일 이내 배당이 구두로 한 지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하고 그 소송하였다라는 서류를 배당이의 법정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배당은 일단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배당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 명도가 쉽다라든지 아예 배당도 못하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쫓겨날 상황이면은 또 이제 그 임차인의 그 목적물을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런 걸 가늠하기 위해서 배당 분석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은 단순히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들께는 그 이상의 것은 뭐 배당 분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은 NPL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NPL 채권 같은 경우는 이 배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도 명심보감에서 잘 세밀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